와, 아수안 뜨거운 공기가 미쳤네요. 뜨거운 바람이 아주 장난 아닌데. 와, 42도, 42도. 바람이, 이 뜨거운 바람 뭐냐고. 여기 나왔는데 흥정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오케이. 아, 아까 저기 입구에서 한국 분들 봤는데, 아, 이게 말 걸어가지고 같이 오자고 하고 싶었는데,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만날 인연이면 뭐 만나겠죠? 와, 개 뜨거운데, 진짜. 얼굴 좀 발라제껴야 되겠다. 저, 그래도 간만에 좀 가볍게 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배낭도 가볍고, 무게도 뭐 책정도 안 됩니다. 뭔가 좀 안심이 돼가지고 기름품 싹 다 놔두고 왔는데, 가보자. 아수안 어떤지 가보자. 입구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넓은데 쾌적하고 좋은데? 오. 와, 진짜 아수안 오자마자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 진짜 미친년인가 봐요. 저 살면서 이런 적 처음인데 하게 내린 것도 아닌데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하지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호텔 가서 사진 찍을 거 찍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가방이 없는 거야. 놀래가지고 급하게 로비 와가지고 나 택시 인드라이브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 밖에 나와서 그냥 기다려볼까 혹시 모르는데 해가지고 가방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이 정말 무슨 기적같이 그 택시 드라이버가 이 가방을 들고 왔어요. 오, 아까 전에 막 택시 흥정하면서 승질 이빠이 내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저는 원하는 가격에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처음 불렀던 그 가격 그대로 돈도 그냥 딱히 뭐 바라시는 액션도 아니었고 그냥 웃으면서 갖다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택시비만큼 돈 더 드리고 가방을 찾았습니다. 저 사실 미친년 진짜 정신 차려 이연봉아. 뭐한 짓이야 지금. 진짜 이 각박한 세상에. 저 진짜 이거 가방 찾은 거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 여기서 앞으로 여행을 얼마나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정신머리 내놓고 다니는지. 더위가 사람 죽인 건가? 너무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그런가? 또 엄청 기울어. 무서워. 진짜 너 프로블럼 맞아? 바람이 세긴 센가 보다. 헬류카 타러 왔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이런 것도 한번 타보고 가야지. 근데 확실히 아까 육지에 있을 때는 진짜 뜨거워 죽는 줄 알았는데 물 쪽으로 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바람이 진짜 꽤 많이 불기는 분다. 이게 물론 운전을 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 바람이 꽤나 불어서 기울임이 무슨 빠질 것 같이 무섭고요. 근데 그래도 역시 아스아나에서 한 번쯤은 꼭 타봐야 한다는 헬루카 타보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뜨거운 바람이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시원한 바람도 섞여서 불거든요. 뭐랄까 미풍이랑 온풍이랑 섞여서 부는 바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까 아수안 딱 도착하자마자 진짜 무슨 드라이기를 얼굴에다가 막 완전 뜨거운 바람이 왜 이렇게 푹푹 찌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땀이 뻘뻘 나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찜질방 느낌도 아닌데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류의 바람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 지금 시간이 거의 7시가 다 돼가는데 날이 아직까지 뜨겁고 덥습니다. 빠르다. 뜨거운 바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이랑 가깝지? 터널. 아까 막 흥정하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몰라 하면서 한번 타자 하고 왔는데 좋네요. 단독이고 누구랑 같이 타도 뭐 상관은 크게 없기는 한데 혼자 타면서 배 하나
들려갖고 좋네요. 이렇게 시장통에 드디어 와보네요. 골목으로 들어와보는 것도 처음인데 구경 좀 하다 가야겠네. 하하.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덥고 해가지고 오늘 그냥 KFC에서 치킨 사가지고 맥주 먹고 자려고 나왔는데 시장도 가고 여기저기 이래저래 그냥 호객분들이랑 막 이제 싸움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뚝뚝이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흥정흥정 하는데 샀습니다. 네, 처음에 200 부르더니 그냥 반납하니까 50에 간다고 하는데 아유 고생하는데 밥값이라도 챙겨줘야 되니까 50 그냥 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밤에도 바람이 뜨겁긴 뜨겁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이 정도면 진짜 큰일인데. 저 방금 알로에게 사러 왔다가 카드를 놔두고 지금 맥주 사겠다고. 아니 맥주 가게가 여기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맥주 가게 찾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이 쫓아와가지고 카드 갖다 줬어요. 아 나 진짜 정말 이 정신머리 큰일 났네. 어떡할게요. 와 이거 큰일 날 징조인데 이거 진짜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근데 진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집트 안전하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 진짜 오마이갓입니다. 오마이갓. 진짜 이럴 수가. 픽! 노! 땡큐. 슈크란 차 아바이. 아 진짜 픽픽하고 살려줬는데 못 찾았음. 기차역이 와서는 똑같지. 아리가토. 야반? 아리가토. 대박인 게 택시. 내가 들은 얘기가 룩소로 오면 좀 낫다고 해가지고 택시? 룩소로 좋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 찍고 다녔는데 이렇게 이 새끼들 자꾸 붙어가지고. 그럼 택시? 저는 이제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땡큐라는 말도 아까워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파인애플이야? 김치. 이 정도만 했어도 뭐 기대가 없어서. 이쪽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떡볶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괜찮다. 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와 진짜 미친 것 같다 진짜. 와 말도 안 된다. 유명하지도 않은 분 무덤인데 와 지금 무슨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와. 색감 완전 미친 거 아니?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진짜. 천장이 별로 상상이 되구나.
스핑크스 길이 저쪽에 있는데 여기 완전 스핑크스 길 같고 그렇네요. 카르낙 신전 꼭 와야 된다는 얘기가 많네요. 오길 잘했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 와, 여긴 진짜 포토 스팟이네요. 포토 스팟. 여기가 카르낙 신전의 대열주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큰 기둥이 134개나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여기에 이 기둥에 새겨져 있는 상형 문자들이 좀 지워진 것도 있기는 한데 색감이 보세요. 저기 색감 보면은 엄청 색채가 또렷하거든요. 이 세티 1세가 요거를 짓기 시작해서 완공은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가 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둥들이 너무 색채감도 색채감인데 뭔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요?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진짜 어딜 가나 람세스 2세네요. 이거는 그냥 완전 세트 1세랑 람세스 2세랑 우리가 다 해먹었다. 지금 완전 광고판이 따로 없냐. 광고판이 따로 없어. 진짜 끝내줍니다. 이 칼집 자체도 되게 진하게 돼 있고 색감이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고 지금 요 며칠 이 파라오들의 신전 요런 데를 와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는 대부분 그들의 이름, 업적 그리고 뭔가 이제 그때 있었던 뭐 전쟁 이야기라던가 대부분 신이 등장을 하네요. 신이 등장을 해서 신에게 제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영생을 꿈꿨던 그 파라오들의 흔적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좀 어찌 보면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알고 보면 역시 역사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꽂힌 하트셉수트 여왕의 아빠 투트모스 1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녀석이 현재 카르낙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요 오벨리스크가 워낙 커가지고 투트모스 3세가 부수려고 했는데 못 부쉈대요. 너무 커서. 근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 느낌? 너무 웅장한 게 많으니까 이것도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여기 하트셉수트 여왕 오벨리스크 요거는 이제 아빠 거 두 개 같이 있는 공간이네요. 여기 거의 이 신전은 그때 당시에 그 파라오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네요. 지금 저기 오벨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주변에 막 돌을 쌓았나봐요. 돌을 쌓아서 저걸 못 부수니까 돌로 쌓아가지고 가렸는데 본의 아니게 그거 때문에 더 보존이 잘 됐다. 보존이 잘 됐다는 말이겠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사실 뭐 계모에 대한 복수심이나 뭐랄까 그냥 앙심을 품고 이제 얼굴을 부순 것보다는 자기 이제 후대에 있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트셉수트의 흔적을 지운 것 같은데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덕분에 그분의 이제 지우려고 했던 그 흔적 덕분에 하트셉수트 여왕의 이제 업적이 더 위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오벨리스크가 보이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또 크긴 크네. 진짜 너무 웃기네. 그냥 그 저만의 웃음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관광 명소 근처에 있는 이 상점들이 그래도 좀 살만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시장보다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갖다 놨으니까. 근데 지나갈 때 막 $1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where fro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스페인 애들이
이제 완전 이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거를 보는데 너무 그냥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왜 기분이 안심이 되는 거야. 그들의 고통이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닌데 난 이게 왜 이렇게 웃기고 그냥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네가 진짜 승질 이빠이 내고 하는데 심지어 아니 분명 도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심코가 되는 거야. 왜 자꾸 말이 바뀌는 거야. 빡치는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하는 힘도 없어요. 하는 힘도 없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가도 말을 거는 호객분들이 진짜 많아서 언젠가부터는 노땡큐도 안 해요. 그냥 무시가 답이고 그냥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웃어주면은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이집트가 참 되게 여러모로 배움의 순간들이었다. 그나마 그래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딜 가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오늘 카르낙 신정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와보길 잘한 것 같고 역시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는 여행자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뭔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좀 다양한 각자의 세계관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배움을 또 얻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굉장히 지치고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진짜로 살만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이 쉽게 얻으면 재미없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 것인지를 좀 더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시야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온화해지고 둥글둥글해질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동물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흡수를 하고 뭐 이해하려고 하고 해도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다양한 것들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그렇지만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오늘 제가 고대 이집트 그 찬란한 역사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시정, 질투, 음모, 자잘자잘한 감정선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크나큰 흔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냥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뭐 그냥 매 순간순간 겪는 것 같습니다. 나일강뷰로 걷고 싶은데 건너가기도 귀찮고 생각해보니까 택시 타려면 건너가야 되네. 네, 여기 뭐 무단횡단이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오버투어리즘인 것 같지도 않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려먹는 것들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나일강 부분은 건너야지. 제가 이번에 참 현타가 많이 왔던 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는 되게 위대한데 현대 이집트는 왜 이래? 였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당군 신화 때랑 지금이랑 다르고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조선? 제일 최근이었던 조선까지도 다 이제 그 선조의 지혜를 반영한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다르잖아요. 다르고 심지어 그 30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터만 남았을 뿐 그 터 이후에 다양한 왕족들, 다양한 시대가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집트가 만들어졌고 그 지금의 이집트를
고대 이집트가 연결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역사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이곳의 국민성이나 그냥 정책, 행정, 교육 요 부분이 참 문제라는 생각을 여행하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던 적은 없는데, 이 나라들의 그 선제 시민의식이 부족한 거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도 합니다. 한 놈들이 정책을 잘 펼쳐야 하고 그만큼 시민들의 수준도 좀 올라와야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너무 찬란한 말도 안 되는 턱 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얘네 조상들은 이렇게 훌륭한데 얘네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현타가 많이 왔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예 그냥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그냥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집트는 여행자들에게 정말 피로함과 불편함을 겪게 하는데요. 이들의 집념을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 수준 때문인지 고대 이집트가 더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버스 출발 시간이 10분 지났거든요. 갈 생각을 안 하네. 이제 여기 직원들은 다들 천하태평이고 근처에 있는 삐끼들은 계속 말 걸고, 이 상황이 너무 웃깁니다. 이제는 빡치지도 않아요. 아니 어차피 떠날 사람들인데 왜 자꾸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본의 아니게 그냥 웃으면서, 이제는 웃을 여유가 생겨가지고 웃으면서 딱 쳤는데 파이터라고 이 새끼들이 갑자기 근육 자랑을 하고, 참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승객들은 다들 초조해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다 천하태평이에요. 네, 다시 다음에 룩소로 오게 되면은 연락해라고 번호 따는데, 저 여기 와서 번호 준 사람이 없거든요. 뭐 인스타그램 친구 하자고 해도 감사했던 중국인 분들, 일본인 분들 만났는데 어차피 다시 볼 확률이 낮기도 하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그냥 사진만 찍어드리고 굳이 막 그렇게 뭐 친구 안 했는데, 자꾸 아침으로도 다시 룩소로 오면은 연락해라고 하는데 나 절대 안 올 거야. 나 정말 절대 올 생각 없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서 중국인 분이 막 웃으시네요. 뭐 진짜. 이 새끼 아까 전에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렸노. 진짜 진절머리나 죽겠습니다 진짜. 고버스 앞인데 혹시 몰라서 헤매거나 할까봐 거의 30분 전에 왔거든요. 와, 갈 생각을 안 하네 진짜. 뭐 갈락하나 말락하나 진짜. 예상은 했는데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야. 시스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안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삐끼들인데 아니 지금 다 찍히고 있어. 나 진짜. no, thank you. 오케이. 예. 나도 싫다고. 미치 진짜. 뭘 감사하기는. 못하노. 진짜. 진짜 아무튼 너무 웃기고요. 저는 이제 휴양을 즐기러 갈 거니까 어디로 찍어도 다 나오노. 부채질하노. 됐다. No ever, no again, no, never ever.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야 진짜. 여기 지금 승객분들 다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전마들은 다 천하태평임. 근데 여기 이뻤던 것 같은데 갈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진짜 도대체. 그동안 장거리 달려도 휴게소 온 적 한 번도 없는데, 내린 적이 없는데 간만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 아닐까 싶다. 네, 버스가 저를 두고 가는 그런 사건이 저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보다 빨리 올 겁니다. 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뭐 놔두고 가겠나.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휴게소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고요. 진짜 쾌적하네. 네. 와, 색깔 미쳤다. 아니 왜? 뭐가 문제인 거야?